감독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처음 뵙습니다. 네, 처음 뵙겠습니다. 스토브리그 때 선수들을 지도하는 모습이나 멀리서는 뵀는데 굉장히 강성이라고 느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는 네. 되게 이렇게 환한 또 미소의 네.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. 아, 네네. 뭐, 저는 그 선수들을 경기장에서 이제 뭐 대회나 친선 경기를 할 때나 뭐 그럴 때는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뭐 강성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뭐 평상시에는 사실 농담도 자주 하고요. 선수들하고도 굉장히 관계를 뭐 잘 지내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. 네. 저는 선수 때 제가 경험했던 거를 토대로 지도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. 제가 선수 때 느꼈던 거.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하면서 제가 사이드 풀백을 봤는데 전환 패스가 빨리 왔을 때 내가 편하거나 수비가 어떻게 했을 때 나한테 연결을 해줬을 때 내가 편하구나,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거를 토대로 아이들한테 제가 느꼈을 때 편했던 축구를 갖다가 입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, 저는 어쨌든 선수 때 경험을 토대로 프로 선수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때 상위권의 탑클래스 축구는 무엇을 하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 축구를 초등부 때부터 입혀주고 싶고, 그리고 제가 프로를 가보니까 느꼈던 건 그거예요. 모든 선수들이 기본은 다 합니다. 뭐 기본기, 패스, 드리블, 슈팅, 뭐 신체적인 조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각되는 건 뭐냐면 결국 장점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. 그 큰 장점이 하나 있어야 그게 부각이 돼서 프로의 경기를 나갈 수 있고, 단점이 있더라도 장점이 크면 그 장점이 부각되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희 강릉FC 선수들한테도 이 장점을 극대화시켜 주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. 단점보다는. 그래서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포지션화해서 그 친구의 역할도 주면서 굉장히 그 역할을 부각시켰을 때 또 팀으로서도 그 시너지 효과가, 선수들마다 자기 역할에서 잘해주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 걸로 팀으로 싸우는 거니까 항상 저희 팀이 그래도 서울에서 강한 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초등부 때 진학 뭐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저도 제 선수 생활을 했을 때도 초등부 때 축구를 저는 전혀 잘하지 못했어요. 네. 정말 축구를 못하는 선수였고, 중학교 때도 그냥 1, 2학년 때 볼보이 하다가 3학년 때 자기 경기 뛴 선수. 근데 결국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제가 느꼈던 거는,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이제는 그 20명의 신입생을 받아서 10명이 이제 잘려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서 제가 그때부터 1학년 때부터 개인 운동을 엄청 하고, 남들 잘 때 제가 일부러 자는 거 확인하고 개인 운동 나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었거든요.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게 그 시기인데, 결국 저도 눈을 뜬 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눈을 떠서 그때부터 축구를 잘하게 되면서 뭐 고려대학교 가서 프로를 가게 된 케이스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를 봤을 때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 많잖아요. 근데 초등학교 때 잘해서 뭐 유스팀에 갔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마치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대화해보면 그게 끝인 것 같고 그게 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,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.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, 사실 초등학교 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발전 가능성은 뛰어나지만 부족해서 뭐 명문중학교를 가든 어디 중학교를 가서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눈을 뜨는 선수도 있고, 뭐 고등학교 때 확 눈에 뜨는 선수도 있으니까, 그런 선수들을 그냥 뭐 초등학교 때 저는 뭐 어떤 선수라고 칭하지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정말 완벽한 선수가 있었어요. 남들이 다 봤을 때 초등학교 때 와, 저 선수는 진짜 완벽하다. 근데 저는 프로를 갔다 와봤잖아요. 저 선수가 지금은 완벽한 선수지만 과연 저 친구가 나중에 프로를 갈 수 있고 국가대표 갈 수 있느냐? 아니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금 우리 아이가 좀 부족해 보이고 지금 아닌 것 같으면 지금 이거를 축구를 포기해야 되나? 그러니까 초등부 학부모님들이 저랑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. 자, 초등학교 때 결판을 내시려고 해요.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, 자,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가 될까요, 말까요? 저한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.
얘기 못 해요. 제가 그렇게 전문가인데도 저는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. 이 친구가 나중에 중학교 때 눈을 뜰지, 고등학교 때 눈을 뜰지, 대학교 때 눈을 뜰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. 그거를 얘기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건 다 거짓말인 거죠. 예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뭐 발전 가능성만 있다면 이 초등부에 무궁무진한 선수들 있잖아요. 그 어떤 선수가 이게 뒤바뀌거든요. 순서라고 하잖아요. 뭐 지금 1, 2번 하는 선수가 나중에 중학교 가서 9번, 10번이 되기도 하고요. 지금의 9번, 10번이 나중에 1, 2번이 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희망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1단계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조급해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발전하는데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다. 1단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텐데 지금 초등부 학부모님들이 가장 조급해 하시고 이 초등부에서 가능성이 아들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내가 다 서포트해주고 밀어주지 아니면 난 안 밀어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 정해지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프로 유스가 정답이다 아니면 뭐 중학교가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선수가 거기 갔을 때 성장할 수 있고 그 감독님이나 이 선수에 대해서 가치를 굉장히 제일 높게 봐주는 팀? 거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 선수가 있는데 저쪽 유스팀을 갈 수 있어. 근데 유스팀을 가면 그렇게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저쪽 명문 중학교에서 이 친구를 굉장히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저도 감독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가치가 높다 보면은 이 선수를 어떻게든 키워내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. 그런 팀에 가야지만 더 날개를 달고 더 성장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나.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전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. 솔직하게. 저는 사실 제 성격이 선수 때 성격은 이런 성격이 아니었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지도자로 되면서부터 환경에 저도 맞춰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지도자 하면서 처음에 했을 때 제가 초등부 왔을 때 다들 감독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정말 강용이 직접 가르치는 거냐? 아니겠지. 그런 말씀 제가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제가 뭐 볼 들고 뭐 아이들 셔틀 직접 해서 애들 데리고 오는 모습 보고 지도자들도 많이 이렇게 존중해주고 저도 정말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어요. 저 선수 경력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봐. 건들건들 되는 거 봐. 저는 정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오히려 그 2배, 3배 더 뛰어다녔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 후배님들이죠. 후배님들 뭐 다 초등부 지도자들 많이 계시는데 거의 뭐 저보다 경력들이 그때 당시 제가 1기 때 뭐 5년, 10년씩 되신 분들이니까 전 굉장히 리스펙하고 존중했어요. 내가 많이 배워야겠다. 실제로 많이 전화하고 물어보고 수첩에 적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고요. 그 지도자분들한테. 그리고 3년 동안은 존대를 계속 쓰고 다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친해지고 또 제가 이제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 이제 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좀 그다음부터는 저한테 굉장히 편하게 좀 얘기해달라고 해서 지금은 다들 너무 편하게 잘 지내는데 전 초반에 뭐 유스팀 예를 들어 감독님이 한참 후배인데 제 기억은 100m 정도 뛰어가가지고 배꼽 인사하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그 감독님이 나중에는 이제 저랑 이제 친하게 지내서 이제 술자리에서 얘기를 했을 때 어디 감독님이신가요? 수원 삼성 백승주 감독님이 한참 후배인데 용이 형이 그렇게까지 하더라. 뭐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.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. 사실 아이들 보고 하는 거잖아요. 제가 이 아이들 보고 할 때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이 아이들 때문에는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이 아이들 때문에는 내가 자존심 굽힐 수 있다. 그 마음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저는 그 인프라, 사람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만 열심히 가르친다고 성적만 난다고 해서 좋은 데를 갈 수 있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제가 그걸 1기 때 벌써 빨리 캐치를 했고요. 1기 때 저는 정말 아이들 기량만 향상시키는 거랑 성적을 내야지만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만 몰입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근데 제가 진행하다가 느낀 거는
이 사람과의 관계나 인프라를 내가 많이 넓히고 알아야지만 이 친구들을 저희 선수를 하나라도 저 좋은 팀, 좀 뭐 유스팀 명문중학교를 보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고요. 그래서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격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막 나서거나 관계를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성격은 아닌데 아이들한테 입혀지는 거다 보니까 뭐 자존심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. 제가 먼저 다가갈 때도 있고 관계 네. 그러면은 권위적인 거라 원래 커리어가 좋으셔서 네. 자동으로 다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아는 관계가 좀 많죠, 사실. 그러니까 제가 선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팀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 건너면 뭐 저랑 관계가 안 되는 지도자분이나 관계자분들은 없던 것 같아요. 거의 대부분 저를 알고 저도 그분들 뭐 바로 알 수도 있고요. 아니면 하나 건너면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안 친하게 지냈다고 했을 때 지금은 그분들이랑 굉장히 관계 형성을 잘 해야지만 되는 게 맞으니까 아이들 위해서라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집중하기도 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이제 그 유스팀 관계자라든가 솔직히 그 물레중학교, 목동중학교, 명문중학교 감독님들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.